7월 30일 목요일 윈TV 속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인업소 중에 전화 오더를 받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크레딧 카드로 결제 후에 물건까지 수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쓴 적이 없다 하고 본인의 카드 회사에 차지백 신고를 할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전화로 카드 번호와 주소를 받아 수동 결제를 하고 물건을 붙이게 되는데, 이 경우 손님의 사인을 받지 않았으면 우편물 배달까지 증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물건값의 우송비, 거기에 차지백 35달러까지 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손님이 한인일 경우 아무 의심 없이 물건을 보냈다가 차지백을 당하면 실망감은 2배가 됩니다. 한 한인업소는 네이버빌에 사는 K씨로부터 전화로 마스크 10개를 오더받아 한인이라 아무 의심 없이 물건을 보냈고 배달되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2주 후 상대방 카드 회사로부터 카드 주인이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차지백 요청을 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인보이스와 물건이 잘 배달되었다는 우체국 증명서까지 보냈으나 단지 사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용이 없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카드 홀더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번호를 이제 매뉴얼 세일을 하게 되면 영수증에 나오는 이름하고 그 주문자의 이름하고 같은지를 이제 확인을 해주고, 또 이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화번호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전화로다가 이거 오더한 거 맞지? 이제 이거 보내줄 거다. 뭐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 하면은 좀 이제 완벽하겠죠. 어드레스 베리파이를 하게 될 때 전체 주소가 아니고 뉴메릭 번호만 누르면 돼요. 그거 하고 G코드.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매치가 되면 그게 맞으면은 Y나 아니면 M. 매치의 약자, 매치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대부분 약자로 다 M이 나온다고. 거기에 찍혀요. 그게 틀렸을 땐 N이 나온다고. 그 N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더 본인 확인을 더 하든지 해가지고 확실할 때만 물건을 세일을 하고 보내주고 그러는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지백 걸리면 뭐 무조건 뺏기니까. 그리고 그런 절차를 이렇게 이제 자꾸 확인을 하면 상대방도 차지백을 걸 염두를 잘 못 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겁나니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차지백을. 그런 절차를 좀 복잡하게 하면 여기는 이게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하는구나. 함부로 그렇게 장난을 못 치죠. 이 점을 잘 유의해 전화 오더일 경우에는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윈TV에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코웨이에서 정수기나 공기정화기를 구입 후 피해 사례가 있거나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이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전화 847-290-8282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윗을 통해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의 우편 선거로 이루어지는 2020년 선거는 가장 비정확하고 오류와 사기가 많은 선거가 될 거라면서 선거를 미루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투표 날짜를 변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수요일 브리핑에서 일리노이의 사례가 더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다시 폐쇄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면서 주민들에게 이 진행을 방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 확진 재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일반 사업과 모임들을 다시 중단시켜야 하기 때문에 각 타운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침을 필히 준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6개 지역이 5%의 양성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7.8%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폐쇄 임계값인 8%에 매우 근접했다고 알렸습니다.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공중보건 응급 상황을 선포하고 재택 상황을 제외한 5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8월 1일 시행되며 9월 28일 마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식사와 음주, 수영을 할 때만 마스크 착용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7월 초에 매일 평균 500건 정도의 신규 확진이 있었지만 현재 위스콘신에는 7일 평균 800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의 0에서 0.2%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세 번째 열린 이날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도전의 시기에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범위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급격한 하락 후 경제활동과 고용이 최근 몇 달간 다소 회복됐지만 연초 수준보다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심하게 짓누르고 중기적으로는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이 될 것이라면서 경제가 최근 사태를 헤쳐나가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 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목표 범위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간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의 보유를 최소한 현재 속도로 늘리겠다고 밝혀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자 기준금리를 기존의 1에서 1.2%를 0에서 0.2%로 1%포인트나 대폭 인하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궁극적으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격적 조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했다고 평가했고 AP통신은 연준은 바이러스가 경제를 쥐어짜면서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0일 새벽 LA 지역에서 진도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시작은 4시 29분에 산페르난도 밸리 북쪽에서 시작하였으며 진도 3.3의 여진이 있었다고 미국 지질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건물 피해는 없었으나 다수의 LA 주민들이 진동을 느꼈으며 새벽잠을 설치고 실내 물건들이 깨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확진 461만 2,678명, 신규 확진 44,641명, 총 사망자 수 15만 4,708명, 신규 사망은 868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25만 7,949명입니다. 일리노이주 확진 17만 6,896명, 신규 확진 1,772명, 총 사망자 수는 7,478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은 18명입니다. 다음은 시카고를 포함한 카운티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시카고 확진 6만 372명, 사망 2,775명, 쿠카운티 확진 4만 4,315명, 사망 2,097명, 레이카운티 확진 11,752명, 사망 440명, 듀페지 카운티 확진 11,177명, 사망 509명, 윌 카운티 확진 8,352명, 사망 338명입니다. 쿠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토탈닷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